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묘월의 무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은 인월과 마찬가지로 봄이죠. 임묘진, 목의 계절이 되고, 무토 같은 경우는 삼춘의 무토는 역시 마찬가지로 병화로 따뜻하게 조울을 좀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묘월 같은 경우는 3월이잖아요. 3월이, 그러니까 땅에서 생명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태양빛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야 좋고, 또한, 그러니까 해묘미 목에 그러니까 모광지절에 무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화로서 살인상생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토가 왕하면 간목으로 소토하고 계수로 수생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 그러니까 자윤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건조하면은 생명이 싹트기가 어려우니까 촉촉하게,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은 그런 땅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묘월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가우면 병화, 신약해도 역시 병화, 해묘비 목국에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화로서 살인상생, 관인상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던가, 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금극목으로 해서 식신제살, 상관제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진 이렇게 방합에 역시 이렇게 무토가 되겠고요. 금도 역시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천간으로 떠 있죠. 상관이 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신강한 조건이 들기보다는 역시 묘진 목국이 되고, 또한 신진 수국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토가 목으로 수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또한, 그러니까 묘월 같은 경우는 병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이 신금이 좀 안 좋죠. 이 천간에 떠 있는 신금이 병신합을 해서 용신을 좀 묶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에서 정화가 와서 화급금을 좀 시켜줘야 이 병화에 빛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주가 운에서 뭐 세운이든 대운이든, 그러니까 임수, 계수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용신이 이렇게 연천간에 이렇게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와서 바로 수국화를 시켜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력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월보다 시에 있는 것보다 연에 있는 게 더,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더 확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임묘진에 이렇게 목이 떴죠.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강하죠. 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관인상생이 되죠. 이렇게 정관격이 되니까, 편관이 있으니까 관사론잡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정관이 약하면 계수를 용신으로 잡고, 관성이 강하면 인성, 관인상생 해줘야 되는, 내가 약하고 관성이 강하면 정관도 살처럼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관이지만 내가 약한 상태에서 정관도 이렇게 목국을 이루면서 모광지절의 정관이면은 편관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 나를
살인상생해줘야 되는, 관인상생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그러니까 목이 많죠. 목이 이렇게 많다. 약할 수밖에 없죠. 재생사라는 관사라는 그런 명이 되겠고요. 역시 재관이 이렇게 많다 보니 인성으로서 인성을 써야 되고, 정화가 수국화를 당해서 정화가 좀 무력해졌죠. 그러면 인중에 있는 병화라도 잘 꺼내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지에서 화국을 이루는 시점이 좋죠. 뭐 사화나 오화나 뭐 미토도 역시 좋고, 술토도 지지운에서는 좋게 되고, 천간으로는 목화토운이 다 좋아요. 목화토운이 다 좋다. 토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토국수를 해줘서 정화가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모군 같은 경우는 목생화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 개수가 탐색만극하는 그런 현상들이 천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목, 화, 토운이 다 좋다. 그러니까 화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 임수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화운이 좋긴 한데, 천간으로 오는 화운이 좀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목이나 토가 천간에서는 좀 더 나은 현상들이,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통변시에는 보여지더라는 거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묘월의 무토인데 이렇게 해묘 이렇게 돼 있죠. 자수 있고, 그러니까 사화가 있고 인성이 이렇게 있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목생화, 화생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사형인데 수국화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수생목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언뜻 보면 약해 보이지만은 곰곰이 따져보면은 불약인 사주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식재운이 좋은 거죠. 불약이다 그러면은 식재운이 좋다. 그러면은 금수운이 좋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병으로 해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재운의 장군이 되었고 귀가 있으나 기가 청하지 않아 무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인즉슨 기가 청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 용신의 글자가 천간으로 뜨지 않았다. 그리고 천간으로 뜨더라도 토가 토국수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가 청하지 않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 거죠.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역시 묘묘의 묘술합도 되고 토토 동합에 나도 있고요. 그러면 술토에 내가 있고 관성이 이렇게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은 상관도 내 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불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앞뒤 글자 같은 경우는 내 편이 되거든요. 앞뒤 글자는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앞글자 금의 글자는 평관, 정관 같은 경우는 쓰는데 이렇게 묘월에 묘가 있으면은 정관도 강한 거예요. 그죠? 특히 평관이 있을 때는 이 식신상관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불약인 관계로 그러니까 약하지 않은 관계로 수목운이 좋은 거죠. 그죠? 수목운이 좋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주도 재관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역시 기가 청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 용신에 되는 글자가 천간으로 이렇게 뜨려고 하면은
상관, 경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기가 청하지 않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원국 자체가 뭐 운에서 잘 만나서 사장이 된 사주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을목이 떴잖아요. 그죠?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정관이 목의 모광지절에 정관이 강하다. 나를 봤을 때 술토에 천간으로 내가 떴고 역시 겁재인 기토가 떠가지고 나 역시 약하지 않다. 그죠? 내가 또 약하지 않아서 비겁이 병이 되고 토가 병이 되다 보니까 이 재성을 이렇게 유일한 이 재성이잖아요. 수의 글자를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재성을 지키려면은 뭐로 지켜야 된다? 목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운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금이 오면은 이 관성이 무력해지다 보니까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목운만 좋지 이렇게 목이 천간으로 연천간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경금이나 신금운이 오면은 이 관성, 직업적인 변동이 이 시기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재관용신으로 운이 수방으로 흘러, 그러니까 수목운으로 순무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묘미 이렇게 돼 있고 뭐 좌우충 돼 있죠. 목국을 이룬 상태에서 오에서 기토가 떴고, 5에서 기토 정화가 떴죠. 임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목생화, 그죠? 오미 화국에 목생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되고, 또한 이 월지편이 목화가 세잖아요. 목화세가 많다라고 하면은 반대편, 월지 반대편인 금수를 용신으로 잡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자라는, 그러니까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운에서는 금수운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운에, 그러니까 부자도 되었고 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계부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됩니다. 묘진의 묘술 이렇게 되죠. 천간으로는 또 병화가 떠 있고, 이 진진의 무토잖아요. 그죠? 이 사주는 딱 보면은 신강입니다. 신강이죠. 그죠? 신강인데 이 계수에서 진에서 올라온 글자가 이렇게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에서 무토도 올라왔지만 계수도 올라왔다. 묘진의 목국도 되고, 그래서 이 사주가, 그러니까 그 시절 책에서는 신약으로 봤고, 이 목이 왕하다라고 해서 목국토를 재생관을 심하게 해줘서 내가 약하다고 이 사주가 신약으로 봐서 인성 병화를 용신으로 쓴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도 역시,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월 묘월은,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된다. 땅이 축축하다. 진토는 좀 축축한 땅이잖아요. 습토에 천간으로 이렇게 임계수가 떠 있는 상황에서 병화의 쓰임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물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운의 총독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천간에 떠 있는 이 임수개수를 토국수 해줄 때 가장 발전을 해요. 운을 보면은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그렇게 되겠죠. 계묘,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뭐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천간으로 무토가 뜰 때 그래도 뭐 정미, 무신 이때 발전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이렇게 목이 많죠. 이렇게 목이 많다. 나는 무토지만은 이 오화 양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주가 양인의 평관격이라 볼 수 있고요. 나는 약하죠. 모기의 세력이 왕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천간으로는 병화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신금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지지에서는 이 오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신약하여 오화를 용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묘월에 을목이 떴죠. 묘월에 을목이 떴고 오화 양인이 있죠. 이렇게 오 신금 사이에 미토라는 글자가 공엽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불약인 사주죠. 사화도 있고요. 그죠? 사화도 있고 해서 불약인 사주가 되고 약하지 않다. 또한 이 사주가 태원을 봤을 때에는 잉태되는 월이 천간으로는 한 칸 뒤에 병화가 되겠고 지지로는 묘, 진, 사, 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5월인 거예요. 병호월에 잉태가 된 사주가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지지로는 4칸 뒤에죠. 그래서 병월에 잉태가 돼서 태원에서도 힘이 강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하지 않아서 재관, 수를 생해주는 그런 운이 좋다. 그러니까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해주는 운이 좋다. 그렇죠. 재관, 수목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이렇게가 세력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근데 수생목을 또 강하게 받네요. 역시 태원이 병호여서 이 사주가 이 인중에 있는 병화를 살려서 쓰느냐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살려서 쓸 것인가 아니면 못 쓸 것인가. 근데 대운을 봤더니 대운이 또 역행을 해요. 그러니까 역행을 한다. 을묘, 그 다음에 갑인, 그 다음에 계축, 임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계축, 임자 이렇게 목을 지나서 수운으로 그 다음에 금운으로 가는 사주가 되겠고 그러니까 무토 양간이지만은 웬만하면 종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 사주는 대운에서 그런 그러니까 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종관 종살 하는 그런 명이 되었고 종관사라는 그런 명이 되었고 이 관을 생해주는 수운 그리고 모군에 그러니까 발전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종관사를 하는데 가종이죠, 그죠? 가종한데 어쨌든 목으로 종을 하는데 지지로
금운에는 자운에는 등과를 했겠지만은 해자운에는 좋았겠지만은 금운에는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죠. 금운에는 안 좋다. 이번 사주는 역시 이렇게 목이 많죠. 목이 많다. 미토도 역시 묘미 목국으로 한다. 그래도 이 사주가 관인상생, 살인상생 해야 되는 그런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잘 쓴다. 개수가 이렇게 수국화를 하지만 수생목으로 지지로 수생목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정화,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진월의 무토를 보게 되면은 진월에 천간에 토가 뜨면은 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월에 토가 뜨면은 토가 많은 명이 되고 토가 많으면은 목을 용신으로 잡고 목을 생해주는 개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화가 강하면 화토가 강하면 조열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화토가 강하면은 조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수나 임수가 필요한데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 살아가면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내가 좀 그러니까 인공적인 호수가 될 수도 있고 바다를 막은 그 그러니까 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개수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화가 많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첩신에 화가 많으면 수다 당연한 말이 되겠고요. 화가 많으면 수를 봐야 된다. 임묘진 목국이면은 화나 금이 그렇죠. 화로서 살인상생을 하든 금으로서 식신 상관 제사를 하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있죠. 임목에 임묘진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토토 동합에 네 편이 또 이렇게 있네요. 그죠? 봤더니 진토, 미토에 기토, 무토, 무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진월에 토가 떴잖아요. 내가 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토가 병이 되니까 편관이지만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간목, 용신, 모분에 발전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진 이렇게 수국이 있죠. 진, 사, 오 이렇게 공엽으로 사화를 가지고 있고 진월에 무토가 떴으니 약하지 않죠. 또한 사화, 녹도 아마 공엽으로 가지고 있고 오화, 양인도 있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오화, 양인에 여기 간목, 편관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양인 편관격으로 그냥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신강하다 보니 그러니까 양인운이 아니라 간목, 편관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목운이 당연히 좋겠고 천간으로서는 수목운이 좋겠고 지지에서도 역시 수생목을 해주는 이 신진, 이 수에 혈이 맺혀 있는 게 참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로 간목을 용신으로 보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진월에 무토토 이렇게 떴죠. 이 사주가 역시 사화를 공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임묘진에 이렇게도 되고 신진에 수국에 금도 떴죠.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되게 부자 사주잖아요. 그죠? 식신생재하는 그런 사주가 되네요. 내가 약하지 않고 왕성한 경금 식상으로서 이 신진, 수국을 이루는 그런 아주 부자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신생재하는 부자 사주를 그러니까 부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예, 수국을 이루는 게 참 좋죠.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공엽을 가지고 있고요. 진월에 무토 병화 떴고 역시 이렇게 월지 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하지 않다, 불량이다 라고 보시면은 식재운이던가 재관운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식재운이던가 재관운을 본다. 그래서 수를 임장, 수를 용신으로 본다. 수운의 한림춘신으로 대학사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는 진월에 이렇게 토가 떴고 사와 녹도 있고요. 이렇게가 내 편이 되고 자진으로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진토가 그러니까 봄의 토잖아요. 그죠? 봄의 토고 그리고 천간으로 토가 떴기 때문에 자진 수국을 이루더라도 수로서 수의 기운으로 많이 가진 않는다. 많이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 오면은 운에서 신운이 오던가 그러면은 조금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로 수를 용신으로 잡고 해중에 있는 간목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해중에 있는 간목도 좋은 역할을 해준다. 자, 이번 사주는 더 올려서 볼까요? 이 사주는 여기 이렇게 묘목이 있겠고 진월에 토죠. 진월에 토고 축진 또 진월에 토가 있습니다. 여기 또 묘목이 있고요. 그리고 천간으로 봤을 때 인성이 이렇게 두 개나 있죠. 인성 편관이 있지만은 인성이 두 개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불약인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도 약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목생화해서 화생토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 않고 어쨌든 토의 기운이 진토, 축토, 나인 무토 그리고 뒤진토가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을 용신으로 잡고 재관운에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재관운에 발전을 하는데 무대운 기묘년에 피살되었다라고 보시면은 어쨌든 이 천간에 있는 이 용신의 글자가 용신의 글자가 닫힐 때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간목이 그러니까 기토를 만나면 갑기합을 해가지고 용신이 좀 무력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사주가 천간으로는 또한 간목을 용신으로 봤을 때 금이 오면은 참 안 좋겠죠. 경금이든 신금이든 오면은 안 좋다. 그래도 안 좋은 부분을 이 정화가 그때는 좀 막아주는, 구생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금운이 왔을 때 금금목을 당하는 것을 정화가 좀 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토 같은 경우는 토는 간목이 기토를 보면은 그러니까 논밭에 쓰러진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신이 좀 무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주는
역시 진월에 무토가 되겠고 이렇게 첩신이 되어 있고 사와 녹이 있으니까 당연히 약하지 않죠. 신강해서 식재운이 좋다. 목이 있으면 목을 쓰는데 목은 암장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금수를 식신생재하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진 혈이 그러니까 국이 맺혀져 있는 상황에서 자운에 신자진 삼합이 되죠. 이거를 이제 신살로 보게 되면은 해묘미 목국에 그러니까 해묘미 목국의 신자진은 겁년반이 되겠죠. 그죠? 겁년반. 그래서 이 사주에는 그러니까, 반환의 그런 그 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가 신진이 용신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반환으로 가고 이 수가 기신이면은 겁살로 귀결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운이 되는 거고 저 겁년반이 용신이게 되면은 반환으로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속 승진이나 임명장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공엽이 있고 약하지 않죠. 당연히 불약이다. 그러면은 금이 용신이다. 금이 이렇게 경금 이렇게 두 개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금이 두 개나 있는데 천간으로 이 화가 병이 되죠. 안 좋다. 정축년에 정축년 그 화가 화급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가 오면은 역시 다시 한번 화급금을 하죠. 금은 정축을 쥐약이라고 해요. 금 같은 경우는 정축이 쥐약이다. 그러니까 금을 용신으로 잡는데 정축운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 금이 무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정축년에 언제냐? 술년인데 정축년에 화급금을 받는 시기는 인사술이 아니라 인오 수월이다. 4월도 역시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인오술 삼합이 되는 시점에 화급금을 당해서 용신이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식상이 무력해지면 식상이 합거되던가 식상이 무력해지면은 안 좋으면은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생깁니다. 진진 이렇게 내 편인 거죠. 내 세력을 가지고 있다. 갑인 있지만은 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무토 같은 경우는 인중의 병화 시신으로 쓴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사주가 무진이 뭐죠? 백호죠. 무진 백호지만은 무진이 홍염이잖아요. 지지에 월지 일지에 홍염의 글자를 깔고 있다. 그러니까 홍염이 무진이라는 그러니까 일주가 은근한 매력이 있죠. 무진 은근한 매력이 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양인의 글자가 이렇게 두 개나 있죠. 양인의 평관을 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양인 평관격으로 이 평관 간목이 용신이 되겠고요. 신진 혈이 맺혀져 있다. 신진 혈이 맺혀져 있다. 수생목을 해주는 그런 기틀이 된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고 수를 희신으로 보는 이런 상황에서 천간으로 오는 이 금은 이 금극목을 막아줄 수 있는 그 글자가 천간은 없잖아요. 그죠? 금운에는 천간에 금이 뜰 때에는 두문불출하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뭐 두문불출이라 하지만 어쨌든 관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 사주 임묘진. 어쨌든 천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임목 같은 경우는 무토의 생지, 무토의 관대지, 생지, 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무토에 있다. 내가 이런 사주, 약하지 않은 사주다. 약하지 않은 사주에 이렇게 임자라는 재성을 보았죠. 그렇죠? 나도 강하고 왕하고 재성도 이 진토가 있어서 자진을 해주기 때문에 제왕이다라고 명명한 거고요. 이름한 거고요. 신왕제왕의 재성이 용신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재성이 용신일 경우에는 금수운에 무척, 그러니까 금운에 식상생재하는 운에 크게 발재를 하는, 그래서 경신신유운에 크게 발재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월의 무토 용신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다. 진월의 토가 뜨면은 내가 약하지 않다. 그래서 간목을 용신으로 잡을 수가 있다. 또는 관성을 용신으로 잡던가, 아니면 목이 없으면, 토가 병이니까 목이 없으면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해묘미의 신자진이 겁년반이면 용신이면은 반환으로, 기신이면은 겁살로 귀결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쭉 묘월과 진월의 무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가을 볕이 되게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이런 날 어디 나들이 가고 그러기 딱 좋은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잘 다니시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날들을 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하지만 오늘 하루 맑은 하늘처럼 활짝 웃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